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경제 현안을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20일 낮 12시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다가오는 새벽 2시가 되겠습니다.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 이제 두 번째 취임식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4년 만에 돌아온 만큼 굉장히 강력한 의제들을 내세워서 세계를 좀 흔들 거란 전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최근에 계속 나오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엄청나게 강화될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국 우선 정책을 확대할 거다. 그다음에 자국 경제가 동맹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이제 이걸 강조하니까 결과적으로 관세 인상. 그 다음에 무역에 대해서 다양한 재협상이 줄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요, 그 글로벌 무역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제 한국은 굉장히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니까 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주요 수출 품목이 있잖아요.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같은 부분에 이제 많은 타격이 예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정재계 인사들이 지금 취임식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어떤 걸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외교력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7분이 트럼프 행정부 이제 인사랑 만남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논의될 게 북핵 문제.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외교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PC 그룹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 이제 1억 6천만 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또 현대차도 취임식에 한 100만 달러 기부하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정재계 인사들이 지금 대미의 이제 창구가 이제 정치적으로 국가적인 창구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 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주니어뿐만 아니고 미국 주요 인사들하고 다양한 채널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협력을 이제 기대한다. 이렇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기업의 수장들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트럼프를 만나서 화제가 됐잖아요. 신세계그룹 정영진 회장. 네. 그래서 이 정 회장의 행보에 대해서 더 관심이 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초청해가지고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리조트 방문해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직접 대면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 취임식에도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주요 인사들하고 지속 이제 만나는 회담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그룹이 또한 이제 약 2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대미 투자 이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이제 취임식에 참석해서 이런 협력 가능성을 좀 구체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부인 한지 씨도 함께 이제 또 취임식 이후에 VIP 무도회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더 확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그런가 하면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행보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던 비공개 립세션에 참석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을까요? 이제 김범석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부 장관 지명자인 마코 루비오, 그 다음에 상무부 장관 지명자인 하워드 러트닉 등과 함께 이제 물류 중심 회사잖아요. 그래서 물류 인프라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미국 내에, 그 다음에 아시아에 어떻게 이제 물류 인프라를 가져와서 투자 환경을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인가, 뭐 미국 중심이 되겠죠. 이런 논의를 했다고 알려졌고요. 아시다시피 쿠팡이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이제 개설을 했잖아요. 그리고 공공외교 확대를 위한 이제 지원하는 국무부랑 직접적으로 아주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트럼프가 워싱턴 DC의 쿠팡 법인에 이제 임원을 일했던 알렉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으로 발탁을 한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협력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번에 리셉션을 참석을 하게 되면은 미국 내 어떻게 물류를 확장할 것이냐, 인프라를, 그 다음에 이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 있어서 이제 투자 모델을 미국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뭐
미국 뉴욕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이 이제 취임하면은 첫날부터 뭐 굉장히 뭐 불법입인 추방 등 뭐 강력한 의제들에 대해서 행정 명령에 대해서 서명할 것으로 이제 공언을 한 상황이고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관세 인상이나 뭐 어떤 통상 정책도 포함이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다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게 이제 관세 정책이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 2023년 기준으로 2위의 수출 시장이에요. 그래서 총 수출액의 약 40% 아니 1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제 관세 인상이 진행이 되면요, 반도체 그러니까 한 1,800억 달러 수출하고 있죠. 자동차 480억 달러, 그다음에 철강 29억 달러 등 이제 주요 산업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급망을 이제 재편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거고, 이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되는 요구가 증가되고요. 그다음에 경쟁력을 어떻게 증가해야 될지 이러한 이제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탄핵 정국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곧 개막하는 상황에서 좀 우려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국가 리더십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게 가장 크게 우려가 되십니까? 우선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 모디스가 계엄 사태 이후에 벌써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신용 등급.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458.3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외 신인도 하락, 그 다음에 외환시장 불안정,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출 경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GDP 한 40%가 우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이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니까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예. 금융시장 또한 굉장히 변동성이 지금 확대된 상황이에요. 네. 보면은 비상계엄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다 지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보면은 외국인 주식 순매도도 약 3조 원에 달하고 있어서 시장 유동성도 악화된 상태입니다. 내수 경제도 위축되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3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어서 89.4인데 100 이하이면 이제 위축됐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위축됐고 실업률도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인 거죠. 예. 성장률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2%를 이제 못 넘을 것 같다는 전망이 너무나 많아서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네. 아까도 뭐 업계에 대해서 자동차나 반도체, 철강에 대해서 지목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배터리 업계에도 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당장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혹은 뭐 축소인데 이 부분도 여전히 뭐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현재 전기차 이제 사면 이제 7,500달러 정도 보조금을 주거든요. 한국 돈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판매량의 20%를 견인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잖아요. 그러면은 약 300만 대 정도 이제 달했던 전기차 판매량이 10%에서 20% 감소할 거고, 그러면 여기에 한국차 배터리가 약 이제 SDI, SK온,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시장 매출의 40% 가지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5천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 가능성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내에 보면은 경쟁사 테슬라, GM 같은 경우도 그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현재 배터리 공장 설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또 불리해질 수 있어가지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네. 걱정인 것이죠. 네. 네, 지금 한국은행이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일에 맞춰서 경제 전망 중간 발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정기 발표일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좀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발표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디스도 부정적인 신뢰도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예측을 했고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내수도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금 이제 메시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소비랑 투자가 회복이 될 거다.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거로 전망이 되는데요. 예. 이제 2024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 때문에 성장률이 기존의 예상치인 뭐 2.2% 달성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낼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또 금리도 이제 저희가 또 짚어보겠는데 일단 1월에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금리는 좀 선제적으로 하락 반응을 보였고 2월에도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날에 대한 어떤 기대나 무게도 있는 반면에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 1월에 동결을 했음에도 2월에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 시장이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예. 한 뭐 25bp 정도 예측할 거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면 미국이 연준이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금리 인하에 보수적인 매파적 발언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예. 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미국 달러가 강세를 예측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안에 보호무역주의나 그러면 환율하고 직접적인 또 영향이 있어서 환율 약세가 지속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좀 또 주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 이번 증시 이제 오늘은 마틴 루터 킹 데이 아주 휴장이고요. 예. 그래서 지켜봐야 될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곧 이제 취임할 이 금리 정책하고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예.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S&P 글로벌 PMI 예비치 발표가 있는데 이게 네. 경기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과거의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요 한 6개월간 S&P 500 지수가 8.3%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도 있지만 네. 특히 이제 뭐 또 이번 주에 일본은행이 이제 정책을 발표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초저금리 유지했고요. 그다음에 네. 국채 매입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네. 이제 일본 내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고 시장이 이제 국채 시장의 부담이 증가하니까 혹시 금리를 인상하거나 그다음에 완화 정책이 축소하게 되면 이게 네. 이제 국내에 영향을 줄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